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10일 몰입하기.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11번째 강의로 몰입하기입니다. 오래전 셀프 리더십의 대가인 찰스 만츠는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라는 책을 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어서 기업에서 벌어지는 조직원들의 바보스러움에 대해서 많은 경영 서적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이렇습니다. 1.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2.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린다. 3. 항상 문제점만 지적한다. 4. 말만 많고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많은 회사에서 훌륭한 조직원들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회사에서 많은 조직원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자신의 능력을 절반도 채 발휘하지 못하고요. 바보로서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리서치에서는 조직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평균 20%밖에 쓰지 않는다고도 보고합니다. 나머지 능력은 과외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데 소모한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이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20%가 아닌 100%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조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이 회사에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20%가 아닌 100% 얻을 수 있을까요? 성공과 행복은 오늘날 현대인의 화두입니다. 성공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고요.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은 너무 멀리 있어 보이고 행복은 쉽게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회사에서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1급 비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몰입하기입니다. 몰입은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flow인데요. 우리는 한 번쯤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다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까마득히 잊은 적도 있죠. 헝가리 출신 세계적인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경영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이란 어떤 일에 집중하여 내가 나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무아지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몰입 상태에서 하나의 활동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수월해지고 둘러싼 세계를 잠시 잊게 됩니다.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되죠. 미하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입은 바로 행복이다. 그리고 나와 회사가 함께 성공으로 가는 1급 비밀이다. 몰입 이퀄 행복 이퀄 성공의 등식을 제시한 겁니다. 몰입은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회사에서 몰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크게 4수로 나눠보는데요. 복잡성의 법칙, 몰입 경험, 몰입 역학, 그리고 몰입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복잡성의 법칙입니다. 몰입은 개인이 재능을 발휘할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때 일어납니다만 재미없고 단순한 일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을 할 때 일어나고요. 난이도가 다소 높은 복잡한 일을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다수 현대 직장인들은 재미없고 단순한 일을 수행하죠. 특히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의 잠재 능력의 10%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복잡성의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을 설파한 경제학자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잡성은 분화와 융합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죠. 복잡성의 법칙은 우주 창조의 법칙이고요. 복잡성의 법칙은 생물 진화의 법칙입니다. 지구는 기체 덩어리의 단순한 분자에서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구조의 분자로 발전했습니다. 생물은 원생 동물인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고도로 분화한 신경계를 지닌 인간으로 진화했고요. 혹자는 영혼이란 신경계가 고도의 복잡성에 도달해서 발현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분화와 융합을 통해 복잡성의 정점을 향해 나선형으로 전진합니다. 물론 반드시 앞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죠. 미래에 더 복잡한 형태의 고도의 생명체가 탄생할지 반대로 무생물의 시대에 먼지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잡성의 법칙은 모든 만물에 적용됩니다. 사진기도 점점 복잡하게 진화합니다. 자동차도 진화하고요. 핸드폰도 진화합니다. 그리고 현대 직장의 업무도 복잡하게 진화하죠. 과제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이 현대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복잡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잡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몰입 경험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업무의 복잡성과 개인 능력에 따라 8가지 감정 상태를 경험합니다. 무관심, 여유와 권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몰입, 각성, 자신감입니다. 무관심은 업무가 아주 쉽고 개인 능력도 떨어질 때 나타나는 감정 상태입니다. 여유와 권태는 쉬운 업무에 비해 개인 능력이 뛰어날 때 나타나는 감정 상태이고요. 걱정과 불안은 개인 능력이 부족한데 어려운 업무에 부닥치며 나타나는 감정 상태이죠. 몰입은 업무 복잡성과 개인 능력이 평균치를 넘어섰다고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각성은 어려운 업무에 비해 개인 능력이 약간 못 미칠 때 나타나고요. 자신감은 뛰어난 개인 능력에 비해 업무가 약간 쉬울 때 나타납니다. 몰입은 주의 집중과 행복의 감정을 줍니다.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이죠. 각성과 자신감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각성은 긴장과 주의 집중의 상태인데요. 능력을 좀 더 높여야 몰입으로 들어갑니다. 자신감은 행복과 확신의 상태이고요. 몰입보다는 즐거움이 덜합니다. 업무 복잡성을 좀 더 높여야 몰입으로 들어가죠. 몰입, 각성, 자신감 이외의 감정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나쁜 상태로 떨어집니다. 여유는 비교적 긍정적인 감정 상태입니다. 하지만 쉽게 권태와 무관심으로 떨어지게 되죠. 권태는 나른한 만족 상태이고 무관심은 무기력하고 슬픈 상태입니다. 무관심은 몰입과 정반대되는 감정 상태입니다. 업무 복잡성과 개인 능력이 평균치 이하일 때 나타나죠. 이때 슬픔, 무기력, 고독, 의기소침에 떨어지고요.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은 8가지 감정 상태 중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피하려는 영역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을 일으키죠. 개인 능력에 비해 업무 복잡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예 몰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차라리 업무 복잡성을 낮춰서 걱정이나 무관심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나은 영역입니다. 무언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능력을 올려서 각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몰입 경험의 느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입 경험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나타나죠. 데이트, 취미, 운동, 일에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몰입 경험은 독서 삼매경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책을 읽으면서 몰입 경험을 하죠. 마슬로우의 최신 욕구 단계인 미적 욕구와 자기 초월 욕구가 실현되는 경지입니다. 느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의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무아지경의 경지죠. 2. 엑스타시의 상태입니다. 희열과 환희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살아있다는 신바람 나는 느낌이죠. 3.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 우주와 합일이 된 느낌입니다. 주객일체, 우주 합일입니다. 4.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게 되죠.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거나 또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이 아예 정지하기도 하죠. 5. 완벽한 통제력을 경험합니다. 아하, 이렇게 간단한데 모든 것을 알았다. 6. 몰입을 통과하면 대단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들어섭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최고다가 실현됩니다. 7. 재능과 능력의 도약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기도와 명상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 몰입보다 강렬한 의식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90%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종교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에서의 몰입이 중요해졌습니다. 일과 관련된 몰입이 중요해졌고요. 몰입 경험은 종교 행위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열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몰입 경험은 중독 경험과 혼돈됩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데요. 몰입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만 중독은 쾌락과 탐닉과 갈구를 일으킵니다. 중독은 집착, 강박 행위, 재발을 특징적으로 하죠. 중독은 결국 나와 가정과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몰입보다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등 너무도 많은 중독이 만연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현대사회가 즐거움보다는 쾌락을 더 추구하기 때문이죠. 모든 광고가 우리를 감각적으로 유혹합니다. 둘째, 몰입은 쾌락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복잡성이 높은 활동을 통해 나타나죠. 그래서 미래의 몰입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유보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주변에 몰입을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단순하고 무기력한 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몰입은 생산과 창조를 가져다주고 중독은 소비와 파괴를 가져다주죠. 몰입은 천국 경험이지만 중독은 지옥 경험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몰입력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직장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느낌을 가지는데요. 첫째는 아예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이 허송세월한다는 느낌이고, 둘째는 가족이나 직장 상사의 지나친 기대에 눌려 아예 자기 개발을 포기한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권태이고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몰입력학이란 바로 직장에서의 권태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몰입을 통해 복잡성에 도전해서 권태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요. 이를 통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몰입력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몰입 경험은
업무 복잡성과 개인 능력이 모두 높을 때 발생합니다. 크게 불안, 권태, 몰입의 세 가지 감정 상태가 있는데요. 대부분 활동은 업무 복잡성과 개인 능력이 낮은 무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티면 개인 능력은 향상되죠. 능력이 향상되면 일이 지루해지는데요. 권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몰입으로 가기 위해 업무 복잡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불안이 들어서죠.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티면 개인 능력은 향상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순환을 거쳐서 업무 복잡성과 개인 능력이 모두 높은 최고의 몰입 상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몰입 경험을 위한 필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안에서 기대 수준이 적당히 높아야 한다. 둘째, 충분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몰입 경험도 똑같은 조건이 요구되죠. 직장에서 몰입을 오랫동안 반복 경험한 사람은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몰입 경험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새로운 스킬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더 느끼죠.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 정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증가하고요. 새로운 성취를 얻는 과정에서 다이돌핀이 증가합니다. 다이돌핀은 모르핀의 수천 배의 효과가 있죠.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몰입 환경 구축하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왜 몰입이 나타나지 않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 설문대로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불행을 느낍니다. 모든 고용주가 직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낼 궁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짐 콜린스는 베스트셀러 굿 투 그레이트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 최고로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직장에서 적성과 흥미가 딱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몰입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선 적성과 흥미가 딱 맞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직장에서 몰입 환경 구축에 대해 MS의 마이크 머리는 분명한 목표, 구체적인 업무, 적절한 피드백의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미하이 박사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몰입 경험을 위한 바람직한 근로 여건의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 음식, 쉬는 공간, 출퇴근 시간, 조직원의 품행과 예절이 포함됩니다. 2. 회사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설정입니다. 3. 개인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 설정입니다.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요. 개인과 회사가 같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합니다. 4. 개인 능력과 업무 복잡성의 균형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업무 몰입에 방해되는 시간 낭비를 최소로 줄여야 하고요. 자율성을 통해 어느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한 통제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능력과 업무 복잡성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피터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조직원은 자신의 최고 능력까지 승진한 뒤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법칙인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능력에 맞는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5.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일 때 효과적입니다. 크게 3가지가 있죠. 상사와 동료의 피드백, 업무 자체에 대한 피드백, 내면적인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고부 갈등이 아주 심한 집이 있었습니다. 부부 금술은 좋았지만 홀어머니와 며느리는 앙숙이었죠. 견디다 못한 남편이 동네 현자를 찾아가 좋은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100일 동안 한약을 먹여라. 그럼 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약을 다려야 한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미운 어머니가 죽기를 고대하면서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드디어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을 기세가 전혀 없었죠. 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며느리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이게 웬일인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어머니가 죽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싫어하십니까? 아니, 미워하십니까? 100일 동안만이라도 시험 삼아 한번 지극한 정성을 들여 여러분의 일에 한번 몰입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몰입은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왕도입니다.